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유일기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관심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요즘 심심찮게 주식 매매 기법으로 뜨고 있는 것이 바텀 피싱이라는 기법입니다. 이때 바텀 피싱은 주가가 현저히 내려서 거의 이 주가가 최저가로 내려왔을 때 이걸 낚아서 매수하는 기법을 바텀 피싱이라고 하는데, 이때 바텀 피싱의 기법으로 매수할 때도 반드시 주식의 어떠한 재무 상태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익 성장성은 반드시 고려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바텀 피싱 기법에 기반한 상당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한번 소개해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쿠쿠 홀딩스와 쿠쿠 홈시스입니다. 자, 쿠쿠 홀딩스와 쿠쿠 홈시스는 일단 예전에 쿠쿠 전자가 2018년에 인적 분할이 되면서 쿠쿠 홀딩스와 이제 쿠쿠 홈시스로 일단 분할이 됐고요. 일단 쿠쿠 홀딩스부터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쿠쿠 홈시스 살펴보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길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쿠쿠 홀딩스입니다. 일단 업종 PER이 10.56인데 반해서 현재 PER 수준은 4.58배로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PBR 값도 현재 0.66 비율로 제가 1 비율에서 높으면 조금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PBR 값도 0.66으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수익률 또한 3.59%로 현재 배당 수익 또한 괜찮게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좌측에 어떤 이 쿠쿠 홀딩스의 일봉상 그래프와 그리고 오른쪽에 월봉상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뭐 지금 차트 분석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빠졌는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옆에 보시면 일본 그래프에서도 최고가 28,900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36.33% 내린 18,400원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와서 상당히 크게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이제 구자신 회장의 일단 지분 매각,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이 있으면서 상당히 이날 10% 이상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많이 지분 매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슈가 오히려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하면서 크게 내렸다. 근데 이 회사의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의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은데 반해서 일단 지분 매각 소식이 오히려 이제 주가 급락에 이제 불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액면가 500원에서 액면 분할을 해서 현재는 액면가 100원으로 여기 보시는 시점에서 액면 분할을 했고 액면 분할 당시에 가격이 26,400원이었습니다. 26,400원인데 지금 18,40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면 상당히 많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월봉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월봉 그래프에서도 지금 2018년도 이 분할 상장 이후에는 급등한 이후로 상당히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쿠쿠 홀딩스의 기업 개요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쿠 홀딩스는 전기밥솥 업계 국내 1위고요. 그리고 주방가전과 생활가전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쿠쿠의 이 전기밥솥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 70%로 압도적이고 2위 쿠첸과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재무 제표와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쿠쿠홀딩스의 영업이익은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져 가고 있고, 특히나 올해 9월까지 실적 보고를 한 걸 감안할 때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 했을 때는 2020년도보다도 영업이익이 또 한 번 성장을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일단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얼마만큼 내고 있느냐를 감안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판관비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기타 비용 다 빼고 나서 영업이익이 현저히 쪼그라들게 되면 사실상 회사의 어떤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률도 항상 이렇게 주식을 검토를 하실 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영업이익률 10% 이상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현재 요 오른쪽에는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분기별로도 보시면 일단 15 이상에서 일단 나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OE 한번 보십시오. 자기자본 이익률이시죠. 자,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현재 15 이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 ROA는 일단 접어두고 부채 비율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거의 20대 20% 정도로 상당히 양호하다. 부채 비율은 제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낮으면 좋고 높으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100 미만으로 그것도 20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ROE와 지금 부채 비율을 같이 말씀드리냐 하면,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만큼 내느냐, 이건 ROE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자기 자본이 현저히 작고 이익을 많이 낸다면 ROE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자기 자본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OE가 높다라는 것을 보실 때는 반드시 부채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같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못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현재 쿠쿠홀딩스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도 괜찮고 부채 비율도 현저히 낮은 만큼, 이 회사는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본 유보율. 자, 유보율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요 부분은 조금 달리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왜 회사에서 유보금을 저렇게 쌓아두고 있느냐, 뭔가 투자라든지 뭔가 이런 어떤 R&D에는 전혀 돈을 쏟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보율이 높을 때는, 또 특히나 지금 주가가 현저히 내려와 있고 액면 분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태가 이렇게 비리비리하다면은 무증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상상일 뿐이고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럼 PER 수준도 지금 보시면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PBR도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지금 올해는 2022년이긴 하지만 제가 자꾸 올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실적 발표는 다 2021년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렇게 얘기 드릴 때는 2021년 실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PBR도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낮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1보다 낮은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 변동 내역인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가져봤고, 자, 쿠쿠전자가 있었습니다. 쿠쿠전자가 2014년에 있었고, 쿠쿠전자에서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로 이렇게 기업이 분할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일단 쿠쿠홀딩스 자체적으로는 유증을 했었죠. 2018년 6월 달에 유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액면 분할을 다시 해서 현재의 주식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분 구성이 지금 구본학 외 3인으로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 거의 뭐 64.86%, 그리고 자사주가 12.61%. 그리고 이건 움직이지 않는다고 봤을 때 나머지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 수는 상당히 적다. 그래서 하루의 거래량 또한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유통 주식 수가 많으면 참여자들이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래량은 뭐 많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주가에는 특히나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지금과 같은 어떤 증시의 어떤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오히려 이런 어떤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가 작은 게 오히려 이 가격 하락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뭐 세력이 들어온다든지 누군가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런 주식들은 금방금방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니까 일단은 특히나 압력밥솥, 뭐 아시다시피 쿠쿠 압력밥솥의 매출 비중이 크고, 뭐 하여튼 대부분은 다 다른 뭐 기타 어떤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 액면가는 100원이고 52주 최고가는 28,900원에서 현재 주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52주 베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일단 시장의 벤치마크인 그 인덱스 지수가 만약에 1 오를 때 이런 어떤 쿠쿠홀딩스 같은 주식은 0.74 정도 오른다. 이런 어떤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0.74배, 실질적으로 시장 지수보다도 더디게 민감도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지표를 제가 다른 회사들, 이런 다른 그러니까 같은 업종의 타 회사들과의 비교를 한번 봤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들과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일단 부채 비율만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기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제가 반드시 부채 비율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이자성 비용이 많이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그 마진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채 비율 어떻습니까? 20%로 상당히 낮죠. 지금 타 회사들과의 비교해도 상당히 우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쿠쿠홈시스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쿠쿠홈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쿠전자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쿠쿠홈시스 일단 기업 기여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쿠쿠홀딩스에서 2017년 12월 1일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 2018년 1월 11일에 상장이 됐습니다. 일단 주력 사업은 일단 렌탈 사업, 그리고 생활 가전 제조, 이게 주력 사업이고, 일단 렌탈 품목은 정수기와 비데, 그리고 공기 청정기 등이고, 전기레인지, 그리고 안마의자, 매트리스 등도 영역을 확대해서 일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통망 확보를 해서 또 렌탈 법인을 또 설립을 해서 상당히 또 해외 시장 개척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2주 최고가는 52,5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는 아직 제가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7,000원 있네요. 현재 주가는 37,000원이고 지금 52주 최저가는 36,750원 인 만큼 거의 뭐 최저가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면가는 일단 100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베타는 0.28배, 일단 요건 넘어가고, 일단 유동 비율은 일단 29.79%, 총 주식 수의 유통 주식 수 비율이 29.79%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쿠쿠홀딩스보다는 좀 높습니다. 8,302억 원이고요.
일단 매출액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거의 뭐 수출 비중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총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2020년도, 21년도는 아직까지 사업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년도를 기준해서 봤을 때 거의 뭐 7,800억 수준에서는 거의 뭐 한 5.5 대 4.5 정도 비율로 수출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주요 주품 매출 구성은 렌탈 사업이 44.55%고 가전 사업이 55.4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와 일단 재무 비율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앞서 보셨다시피 쿠쿠 홀딩스와 유사하게 쿠쿠 홈시스도 2018년, 19년, 20년 점진적으로 계속 영업이익이 커가고 있고요. 지금 21년도 지금 1, 2, 3분기 기준 했을 때 영업이익의 합계와 지금 20년도의 합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21년도 12월까지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하게 되면 분명히 20년도보다 21년의 영업이익의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나올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ROE 부채 비율 같이 한번 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 ROE 지금 전년도 수준에서는 20 이상 상당히 높습니다. 20년도만 해도 15회 정도 됐는데 21년도에는 꾸준하게 20 이상에 있고요. 그에 더불어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30 이하의 수준에 있는 만큼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영업을 잘하고 있다,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본 유보율 상당히 높고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 동그라미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슬쩍 보세요. ROE 볼 때는 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ROE가 높다고 이 회사 영업 잘하는구나,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부채 이빨 땡겨가지고 이빨 땡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빨이라는 말 하면 안 되죠. 자, 부채를 많이 써가지고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다 좋은 회사는 아니죠. 부채를 적게 쓰면서도 이익을 많이 내면 좀 그런 회사가 참 좋은 회사죠. 그래서 ROE 보실 때는 반드시 부채 비율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쿠쿠 홀딩스와 쿠쿠 홈시스 이 두 회사의 그럼 리스크는 어떤 거냐? 제가 리스크를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크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뭐 시장 전반에 지금 일단 뭐 먹구름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뭐 이런 회사들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회사 자체적으로의 리스크는 뭐 대충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쿠쿠 홈시스와 홀딩스가 ESG 등급이 좀 낮은 편입니다. 뭐 ESG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워낙 지금 뭐 재작년도부터 해서 ESG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이슈가 됐었고, 뭐 지금도 ESG 기업이면은 참 회사가 참 좋다 이런 어떤 시장의 인식이 있죠. 근데 반해서 지금 쿠쿠 일단 홀딩스와 쿠쿠 홈시스 이 두 회사의 ESG 등급은 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을 통해서 또 ESG 투자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게 좀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리스크지만은 개선 사항일 수도 있다. 개선이 돼서 좀 뭐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일단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수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지금 내수 비중도 있지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높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좀 상당히 조금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환율이 높으면 높아졌지 저는 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변동은 이 제품에 대한 가격 변동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제품의 단가를 뭐 싸게 판다 뭐 이런 데 대한 좀 우려.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금리 인상을 해도 크게 가격이 다운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겠나.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일단 이런 소비재 물품의 경우에 가격의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뭐 가격을 오히려 유지시키는 어떤 전략, 그리고 유지시켜 가면서 오히려 매출 구성이 더욱더 다양해진다. 저는 뭐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지금 일단 쿠쿠의 일단 주가는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 지금 많이 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증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또 유통 주식 수도 적고 하루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들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회사의 어떤 그 실적은 뭐 꾸준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회사는 다 소비재에 이렇게 포함시키면 됩니다. 일단 뭐 쿠쿠홀딩스는 지분법, 그러니까 지주 회사다 보니까 금융업 이렇게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 소비재 기업이죠. 그리고 소비재가 또 갖는 의미가 뭐 경기 민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소모품이라고 보시면은 이게 또 경기 방어주, 또 경기와는 무관하게 꾸준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일단 쿠쿠홀딩스, 쿠쿠홈시스 이 두 회사는 올해도 22년에도 실적은 좀 꾸준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이 고밸류에이션의 어떤 성장주에 대한 가격 부담 때문에 주가가 이런 회사들이 막 떨어질 때 오히려 이렇게 상당히 저 PER, 저 PBR에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에도 상당한 관심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두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또 말을 조금 버벅거렸을 수도 있지만, 일단 내용은 전달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긴 시간 또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투자의 판단은 다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조금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일단 소개를 드리고, 일단 주가는 관찰하시면서 요 정도면 요 정도의 주가면은 투자해도 괜찮겠어 싶으실 때는 뭐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뭐 일부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음 주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4, 25일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어떠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원하신다면 26일부터 26, 27, 28일 요 사이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또 좋은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